피곤스. 오늘이 목요일이지. 할랄루모. 아우 졸려. 좋다.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얘기 끝났으니 이제 세부적인 특징 몇 개만 얘기하고 문제 유형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다 다루기엔 시간이 막 많지는 않아요. 오늘 얘기하는 것만 위주로 중점적으로 좀 해볼 거고 약간 발전 문제풀이들 유형들은 몇 개 정도는 제가 소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연습을 다 하긴 시간이 부족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자 계산 있죠? 등비수열에 이자 계산하는 거. 원리합계라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막 그런 것들을 오늘 다 하긴 조금 시간이 부족해. 자, 그럼 어디를 한번 피시냐? 알고전에서 여러분들이. 자, 일단 뭐 눈으로 한번 봅시다. 171쪽. 171쪽을 펴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적혀 있는 페이지 찾았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이제 n번째에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식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규칙을 표현해 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했던 거라서 이건 조금 이따가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이따가요. 시간 되려면.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172쪽까지도 얘기를 끝냈어요. 여기서 이제 수열을 띡 던져주고 여기 뭐 보시면 3-1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3-1번 유제 밑에요. 세 번째 항은 7이고 10번째 항은 28이 나오는 등차 수열에 대하여 30항과 100번째 100은 언제 나오는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될 게 요거임. 제 세 번째 항 7이고 10번째 항인가? 10번째 항 2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보시다가 내가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사용해서 등차 수열에 공차는 얼마이고 첫 번째 항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으면 얘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 뭐다? 연립이죠. A3라고 하는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친구는 첫 번째 항에서 몇 번 커진 거야? 총 2번에 걸쳐서 공차가 붙은 애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 10번째 항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에서 공차가 총 9번에 걸쳐 붙었다. 그래서 10번째에 28, 28이 나왔다. 라고 쓴 다음에 위아래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라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위에 빼버리면 이렇게 둘이 빼면 21은 A 사라지고 7 곱하기 D가 되니까 공차의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걸 통해서 A까지 구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항도 알겠다, 공차도 알겠다, 나머지 이제 일반 항까지 구하셔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까? 근데 사실 이제 책은 이렇게 써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이 과정을 그냥 줄여. 연립을 굳이 할 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바로 비교해. 얘랑 얘는 7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냥 한 번에 가도 돼요. 공차 7번 커졌겠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얼마 커진가 봤더니 21 커졌네. 해도 금방 하지 뭐, 그치? 공차가 3인 걸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 뭐 크게 차이 안 나지만 얘랑요. 한 줄, 두 줄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조건 이런 게 좀 많이 붙어 있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거 한 다음에 뭐 해요? 일반항 공식 외워서 갖다 넣는 거 아니라 그랬지. 그치? 일반항 공식 쓰는 게 아니라 나 공차 알았으면 등차 수열에 일반항을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무언가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그랬어. 기억나? 공차 알았으면 일반항 거의 다 구한 거라 그랬지. 근데 아까는 첫 번째 항이 얼마고 두 번째 항이 얼마고 다 우리가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밖에 몰라요? 얘랑 얘밖에 모르니까
3 넣고 맞추시면 됩니다. 3 넣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9야? 7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수 누구를 추가해? 이거 추가해서 1반항 맞추면 끝날 것 같아. 하고 확인해보면 돼. 10번째 A의 10, 10번째는 얼마가 뜨는지 확인해보시고 28 뜨나요? 10 넣으면 주어진 조건이랑 맞죠?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웃기지. 이렇게 식으로 본 다음에 넘어가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머리를 써서 이렇게 1반항 만들고 아까랑 비교해도 다 같은 내용이더라. 확인해보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173쪽으로 가시면 아까 제가 얘기 안 했던 짜잘한 특징 몇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 등차 수열에서 있잖아. 뭐라 그러지? 약간 좀 그 응용 문제, 심화 문제 나오게끔 하는 제일 중요한 열쇠 같은 애랄까? 등차 수열 잘 봐. 등차 수열은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하나만 더 쓰자. 20. 등차 수열은 수직선상에서 얘네를 찍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 하고 5, 8, 11 이렇게 다 찍어봤어. 찍었을 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각각의 숫자들끼리의 거리가 다 어때? 똑같다 이겁니다. 다 싹 다 3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공차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공차를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지. 거리입니다. 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이 중에서 아무거나 숫자 가운데 거 하나 딱 기준 잡고 얘에서부터 한 칸 왼쪽으로 떨어진 숫자와 한 칸 오른쪽으로 떨어진 숫자를 놓고 우리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중앙값이 11인수, 평균값이 11인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숫자도 상관없어요. 지금이야 내가 11을 가운데로 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운데에 있는 항이 11이라고 잡았을 때 이 친구의 좌우 양옆에 있는 수를 평균 내면은 가운데 수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굳이 8과 14가 아니라 여기 5와 17. 두 칸씩 떨어진 숫자들 있죠? 그죠? 여기 11을 기준으로 두 칸씩 떨어진 얘랑 얘. 평균 내도 어때? 똑같이 11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 173쪽에 뭐라고 하는 거야?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야. 중항. 가운데 있는 숫자는 항상 양옆의 평균이야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죠.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네가 등차일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A 더하기 C 나누기 2는 B. 즉 이렇게 생긴 식이 항상 성립을 해. 등차 중항 개념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만 썼을 때는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얘네 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푸는 게 아니라 막 더럽게 주겠지.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다음 세수는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X가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당연히 암선으로는 몰라요. X에다가 숫자 넣어가면서 우리가 특징을 막 이것저것 생각하기는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얘라고.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연립해서 풀 수도 있어요. 얘가 뭐 첫 번째 항이고 얘는 A 플러스 D고 얘는 뭐 A 플러스 2D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걸로 푸는 것보다 등차 중항이 훨씬 빠름.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의 합과 같으므로 이런 식으로. 따라서 막 이렇게 넘겨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x가 다음과 같으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나오는 거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막 집어넣고 이제 실제로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세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으면 1, 마3, 5라는 숫자 배열이 나오지 않아? 등차 수열인가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봤더니 등차 수열이야? 아니네. 그지? 하고 지우시면 되고
마이너스 5 집어넣었더니 내가 지금 문제를 막 만들다 보니까 아주 마탱이 같네. 되는 게 없다, 그지? 아이씨. 잘 좀 만들걸. 음수 안 나오게. 아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래는 구할 수 있게 짜야 되는데, 문제를 막 암산으로 만들다 보니까 망했어요. X가, 1이라고, 그렇구나. 아씨. 이상하더라, 느낌이. 왜 망했지? 이러고 있었어. 오케이. 1이라면 될 것 같은데? 해보자. 1이랑 5야. 아이씨, 되잖아. 아이씨. 얘는 5 집어넣어서. 아이씨, 제곱이 없어졌네? 아이씨, 깜짝이야. 이상하다 했다. 당황해가지고. 됩니다. 이거죠.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등차 중앙 문제가 튀어나오면, 요거 가운데 평균값 내는 거 쓰시면 됩니다. 깜짝이야. 넘어감. 등차 중앙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렵지도 않아요. 여기서 발전 문제가 따로 있긴 한데 이 책에는 아마 없을 거고. 없네. 이 책은 없을 거고. 넘어갑니다. 174쪽에 연속하는 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사실 뭐임? 이것도 사실은 등차 중앙 가지고 곱셈 공식이나 3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풀란 문제예요. 잘 보시면 여기 한번 예제 한번 보실래요? 예제 5번 저 위에 174쪽에 등차수를 이루는 3개의 수가 있다. 이렇게 써버린 다음에 이 세 숫자의 합은 21이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곱은 280이야.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280입니다. 하고 이제 A, B, C를 당장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선 당장 못 구하잖아. 왜냐? 모르는 게 문자가 몇 개야? 3개나 있는데 힌트는 2개밖에 안 줬어. 그럼 힌트가 부족한 거죠? 미지수가 3개가 있으면 식도 3개 필요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저거 쓰라고. 등차 중앙 쓰라고. 가운데 있는 수를 평균 내면 양옆에 거꾸로 그냥 양옆의 수를 평균 내면 가운데 수가 나오니까 등차 중앙식 꺼내서 연립하세요. 이런 문제라고. 그래서 뭐 집어넣고 대입하고 마무리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중간고사 때 풀었던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174페이지에 저기 예제 5번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그 밑에 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여요? 풀이? 나랑 얘기하는 게 달라. 뭐야? 풀이 첫 번째 줄만 보시면 내가 구하고 있는 세 수를 A 빼기 D 그리고 A 그리고 A 플러스 D로 놓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뭐야? 걔는 이거 연립하기 싫어서 과정을 하나 줄인 거야. 가운데 있는 수를 A로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 수는 공차만큼 커졌을 거고 그 앞쪽 수는 공차만큼 작았을 거예요. 해서 이렇게 놓고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놓고 풀면 1, 3번을 미리 연립하고 푸는 효과가 나요. 즉 가운데 항의 숫자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짧아요. 이 방법이. 이런 팁도 있어. 알고 계시면 돼. 이게 왜 발전 유형이지? 딱히 발전까지는 아닌데. 자, 175쪽 등차 수열의 합. 아까 공식 한번 외우시라고 했죠? 저기 밑에 175페이지 구조에서 박스 보시면 합 공식 적혀 있어요. 2개 적혀 있는 거 보여? 합 공식? 그 중에 왼쪽 거만 쓰시면 된다고. 오른쪽 건 딱히 쓸 일이 없다. 넘어감. 176쪽에 있는 배수의 합은 뭐 그냥 활용입니다. 활용. 그냥 활용.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IQ 문제 마냥 풀어보라고 던져준 거라 얘는 넘어갈게요. 77쪽.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 야, 여기서부터 뭐 딱히 뭐 내용이 없다. 그냥 다 활용밖에 없네.
잔머리 써보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50인 수가 있습니다. 공차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나열을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나열이 될 거예요. 그죠? 얘를요, 쭉 나열해서 다 더할 건데 어디까지만 딱 잘라서 더해야 제일 큰 값이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는 뭐 배워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다. 상식으로 생각해야 돼. 봐봐. 이렇게 쭉 3씩 작아지다가 언젠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8, 5, 2 이런 식으로 작아지다가 그 다음 수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고,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7이 나올 거야. 이렇게 쭉 가요. 그럼 내가 여기를 무한번까지 쫙 다 나열해서 합하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기 뒤로 계속 음수가 나오니까 모든 항을 다 더했을 때 결과는 음수밖에 안 나올 거예요 라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서 잘라 어디까지만 더해야 제일 큰 수가 나와?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여기요 라고 하면 되지. 맞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거를 내가 막 되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창피한 내용이에요. 그냥 상식입니다. 그죠? 내가 수학 선생이지만 이런 걸 설명하면 좀 창피해.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걸 텐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 오케이. 1번항 구한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모양 잡고 첫 번째 항이 50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어서 50 나오게끔 1번항 찾았으면 거의 끝난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측처럼 요 자식 언제 나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거꾸로 음수는 언제 나오지? 생각해 주셔도 괜찮고. 계산해 보니까 n자리에 적당히 14 정도 집어넣으면 14? 더 가야 되네. 17 집어넣으면 되겠다. 17. 그죠? 17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2가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몇 번째 항이다? 17번째 항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따라서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17번째까지만 더하면 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공식은 내가 써줄게. 아직 다 못 외웠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합을 구하시면 돼요. 상식 문제라고. 얘가 지금 보시면 밑에 풀이에는 저기 2차 함수를 가지고 막 얘가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등식이랑, 그치? 이렇게 푸는 건 진짜 그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값이 딱딱 떨어지는 게 얼마인지 모르는, 예측이 안 되는 문제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여기 책에 있는 문제들은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굳이 부등식 안 쓰고 뭐 얘가 0보다 크니 작니 이런 거 안 따지고 여기서부터 갈리네. 눈에 보이니까 상관없어. 편하게 푸셔도 괜찮아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대수 심화 뭐 문제풀이 특강이든 정규 수업에서 대수를 다루게 되는 그때쯤 되면 부등식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딱히. 다음 장 등차수열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178.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제일 이질적인 놈이에요.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갔다가 다다음 다운에 다시 나오는 친구입니다. 시그마라고 하는 친구. 거기서 나와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야. 봐봐.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S라고 하는 건 총합을 얘기하는 거야. S10이라고 내가 지금 썼는데 이 친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 어떤 수열이 있어. 그 수열에서 10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하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맞지? 여기까지는 내가 얘기한 거 다 기억나지? 그리고 S9를 한번 써볼게. S9. 이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면은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싹 다 더해서 이번에는 9번째 항까지를 모두 더하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178페이지에는 뭐가 써 있냐면 얘네 둘을
빼면 이렇게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써 있는 거야. 리션!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둘이 빼면. 그렇죠? 어떤 수열인지 모르지만 10번째 항만 남는다. S10에서 S9를 빼면은 그 수열의 10번째 항만 튀어나와.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듣고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맞지? 그래. 맞아. 응용도 해볼까? 응용도 해보자. 10번째 항까지의 합 S10에서 S8을 뺐어. 이렇게 쭉. 그럼 누가 남는 거야? 그 수열의 9번째와 10번째가 남는 거야.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8번째까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9번째, 10번째밖에 안 남겠지. 무슨 말인지 알까?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아주 비열하게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하냐면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것 때문에 쓰는 거야.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는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그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했더니 요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던져준 거임. 그렇다면 어떤 수열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아까랑 다르다. 아까는 수열을 먼저 주고 얘를 통해서 일반항을 찾고 그 다음에 합을 구했어요. 그쵸? 이번엔 거꾸로 가는 거야. 총합이 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시고 일반항을 구해서 어떤 수열인지 얘기해 보시오 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순서가 바뀐 거지. 그래, 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를 찾겠다 그러면 아까 같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던 불쌍한 5학년 때 한태수는 뭐 했어요? 5학년 때 불쌍한 한태수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다 해봤지. 1 집어넣었어! 얼마야? 3입니다. 2 집어넣어봐야지. 뭐 나와? 10 빼기 8, 2 나와. 그치? 3까지만 집어넣을 거야. 이거 왜 얘기하냐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사실 이번 달에 안 나오고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귀납법에서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보시라고요. 자, 3 넣어봤어. 이거 얼마 나오나 확인해보자. 마이너스 3 나온다. 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줘요. 그럼 더 쉬워 보이니까요. 맞냐? 보여? 얘랑 비교할 거라고. S1은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한 거니까 그냥 A1이랑 똑같아. 첫 번째 항만 있는 거랑 똑같아. 그게 3이라고요. 됐죠? 근데 거기다가 A2를 더했더니 2가 됐대요. 요 자식이 3인데요. 이 자식을 더했더니 2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오가 확정된 거야. 됐냐?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다 더해서 세 번째 항까지 합쳤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이 자식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5쯤 하냐? 됐지. 그럼 우리는 AN이라는 수열을 어떻게 한 거야?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한 거죠. 계산을 한 거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놈이 말이에요. 글쎄 4씩 작아지는 규칙을 가지고 있군요. 그럼 앞으로 또 계속 4가 작아지겠네요. 이 다음 번째 항도 4만큼 작아지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9가 나올 건데요. 그 다음 마이너스 13인데요.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서 어떤 수열인지를 알 수가 있느냐는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는 안 해요. 아직은 이 수열이라는 단원이 아직은 지가 젠틀한 줄 알아. 이런 지저분한 노가다는 없는 것처럼 막 연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주 더러운 게 잔뜩 나올 거예요. 등차랑 등비수열만 있는 게 아니야. 수열은.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등차 등비 말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다음 시그마에서 몇 개 더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귀납법에서는 더 다양한 종류가 출제가 될 거야. 이 방법을 써야만 문제가 풀릴 거란 얘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한다고. n번째 항까지 합이 다음과 같다. 이거는 무슨 뜻이야? A1부터 A2 더하고 A3 더하고 A에 n번째 바로 직전도 더하고 n번째도 더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요 식을 얘다라는 걸 사용해서 바로 그 앞번째인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 보시오가 사실 요 페이지의 풀이법이에요. 그냥 n 자리에 n-1을 여기 n자리에 n-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이구나. 마이너스 2하고 n-1 이쪽도 5하고 n-1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여러분 이거 익숙해져야 된다. 생각보다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것만 하루 종일 해야 돼. K번째는 SK는 2K제곱 더하기 5K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n-1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제곱에 얼마냐? 나 암산 4n, 5n, 9n? 맞니?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2 빼기 5니까 맞니? 내 계산 맞아? 나 아까부터 계산 이상해가지고 삽질하는데 여러분 이거 맞아요? 요즘 들어서 계산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러지? 며칠 전에 내가 소주를 3병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점점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자, 아무튼 Sn 이만큼에서 Sn-1 다시 말하자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만 딱 둘을 다 구해놓고 지금부터 이걸 뭐 할 거다?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아까부터 왜 초파리가 자꾸 내 얼굴에 달라붙어 있어 승질나게. 하씨 좀 이따가 시간 되기만 해라 진짜. 바로 잡는다. 결론 이렇게 둘을 빼면 누가 남아? n번째 항만 덜렁 남는데 맞아? 눈으로 봐 빨리.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냐고. 얘가 이만큼이랑 똑같죠. 빼면 n번째 항만 남겠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둘을 빼면 n번째 항만 남는데 요 n번째 항, 요 자식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무엇이다? 일반항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두 놈을 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빼면 된다 이겁니다. 빼. 2n 사라지고 마이너스 4n 그리고 7 이렇게 일반항 구할 수 있다고요. 됐어.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알죠? 정말 알죠? 진짜 알죠? 믿고 넘어가 되죠? 이 문제의 이 유형의 풀이법은 지금처럼 아주 젠틀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 요놈의 출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딱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언젠지 아세요? 이렇게 일반항을 구했을 때 틀릴 여지가 있는 게 딱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딱 얘기를 했는데 니네들이 들으면서 오 그렇군 나루호도 이야 이렇게 아니라 들으면서 이상한데? 저거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하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그게 언제야? 눈을 감고 생각하면 떠올라? 언제야? 정확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요거 이렇게 n번째 항을 구해서 n번째는 이런 숫자가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통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존재해. 뭐임? 저 앞에서 수학 선생님이 사기를 치고 있다. 어떤 부분일까?
다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틀렸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 않아?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던 거지? 공개합니다. 기다리자니 심심하네. 바로 요게 성립을 한다 안 한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는 n 자리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1을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익셉션이 딱 하나 존재해. 요 식이 성립을 항상 해. 웬만하면 하는데 딱 한 가지 경우 n 자리에 1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을 구하는 요 과정에서만큼은 해당 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얘 때문이죠. 0번째 항이란 게 누군데?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쓸 수가 없다는 거임. 그래서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일반항을 찾고 나서요. 사실 뭐까지 해야 돼? 첫 번째 항이 실제로 1 넣어봐. 첫 번째 항 뭐 나와야 돼요? 3 나와야 되죠. 1 집어넣으면. 실제로 여기서 1 집어넣어서 나오는 3과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나오는 3이 똑같은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 1 넣어도 3 나오고요. 여기 1 넣어도 3 나오니까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성립을 합니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문제 봐봐. 9-2번. 유제 9-2번에 보시면 SN이 2n 플러스 2로 적혀 있죠. 이렇게 상수 2가 붙어 있죠. 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n밖에 없잖아. 여기는 상수가 0이잖아. 이 뒤에. 근데 이 뒤에 상수가 1이나 2나 3이나 붙어 있으면 이거 내가 구한 거 첫 번째 항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 다른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항 구한 다음에는 항상 여기서 주어진 첫 번째 항과 여기서 주어진 첫 번째 항이 일치하는가를 확인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 밑에 봐봐. 구조에서 빨간색 박스에 적혀 있어. AN은 SN-SN-1과 같다라고 적혀있고 바로 옆에 뭐라고 적혀있어? N은 2 이상의 숫자만 넣을 수 있다라고 적혀있죠. 1은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구할 수가 없다. 첫 번째 항은 뭐라고 한다? 첫 번째 항은 여기서 구해라. 여기서. 여기다가 1 넣어라. 주어진 식에서 1 넣어라 이겁니다. 내가 구한 식에 들러치 말고. 자, 그런 차이가 있더라. 조심하시고. 등비로 넘어가. 등비는 5분이면 끝나. 대단한 거 없어. 어딜 피냐면요. 등비 187페이지 피세요. 등차 중앙에서 처음 우리가 특징 얘기했던 등차 중앙. 그리고 지금 187쪽에 등비 수열에서 얘기해야 되는 요 가운데 있는 등비 중앙. 비슷하겠지 뭐. 안 그래? 아주 비슷할 것이다. 등비 수열 잘 봐. 그냥 이번에는 그냥 쉽게 갈까? 숫자를 가지고 한 번에 쓰죠 그냥. 자, 5개만 썼습니다. 등비는 3이죠? 가운데 있는 숫자 아무거나 뽑고 얘기해보자. 이 자식은 말이야. 양 사이드 날개에 있는 숫자, 좌우에 있는 숫자와 무슨 관계임? 하고 물어보면 등비 중앙 얘기하면 돼요. 평균이냐? 살이 들러가지고 아주 죽으려고 하는구만. 진정하십시오. 천천히 얘기해도 됩니다. 일단 평균 아닌 거 보이죠? 더해서 반띵하면 9 안 나와. 그지? 평균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이 얘 말고 사실 하나가 더 있잖아. 뭔지 알아? 공수 2에서 배웠어. 공수 2 배웠죠? 얘 말고 하나 더 배웠어. 이 친구는 두 수를 합해서 덧셈으로 평균내는 거고 요놈은 두 수를 곱해서 평균내는 거야. 곱셈에 대한 평균인 거야. 그래서 계산 방법이 달라. 이 친구는 두 수를 합해서요. 합한 만큼 반띵하는. 만약에 세 수를 더했어. A, B, C를 더해. 그러면은
3으로 넣으면 돼. 이게 상수의 평균이고요. 기하 평균은 다르다고. 두 수를 곱한 다음에 평균 낼 거기 때문에 나누기 2가 아니라 뭐 한다? 이게 맞습니다. 기하 평균. 대수를 아직 다 안 배웠죠? 막 세수를 곱하면 이제 막 뭐 세제곱근 쓰이고 뭐 이렇겠지만 지금은 생략. 그래서 등비의 중앙은 식이 좀 특이해. 이둘의 합이 아니라 이둘의 뭐야? 곱을 계산하시오입니다. 3 곱하기 27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를 가지고 뭐 한 거랑 똑같아? 제곱한 것과 똑같다. 이게 등비중항 내용이에요. 여기 써있어. 쓱 보시고 이따가 한번 연습도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감. 188쪽 연속하는 항 생략합니다. 189쪽 응용. 여러분들이 응용 같은 거 잘 하나? 응용 문제? 여러분 저기 방정식이랑 함수의 응용 문제 좋아했습니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으면 요거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해보라고 추천은 해. 요 페이지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 이 페이지 자체는 쉬워.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 말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우리 학원의 블루쯤만 돼도 난이도가 훅훅 올라가요. 막 그런 거 본 적 있을 건데, 막 난이도가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5랑 10짜리 삼각형이 있고 요 내부에 이렇게 점 찍어서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점 찍어서 정사각형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 그 다음에 또 만들어 그 다음에 또 만들어 이렇게 한 40번쯤 만들어.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어려워. 얘랑은 달라. 얘는 쉬운데 할만해. 요 페이지는. 근데 이런 거 넣으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제가 뭐 굳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 그래도 활용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딴 문제 먼저 이따가 풀어보셔도 될 겁니다. 딴 문제 먼저. 어디까지 할 거냐면 합까지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190, 191쪽. 등비수열의 합이다. 합 공식이랑 일반항이랑 찾는 문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적어해보자. 91페이지에 7-1번 해볼까? 7-1번. 첫 번째 항이 오고요.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에서 언제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2000을 넘을까요? 사실 이 정도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계산도 필요 없음. 아시죠? 나열하다 보면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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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언제 얼마? 2000 넘어가냐고? 그래 뭐 더하다 보면 금방 2000이지. 앞으로 한두 번 더 쓰면 끝나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손수 풀어도 됩니다만 지금이야 답이 얼마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지. 만약에 합이 2000이 아니라 20만을 넘어가는 경우를 찾으래. 너무 세기 싫죠. 그죠? 2억을 넘어가는 경우를 찾으시오. 승질나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합공식을 쓰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반항부터 찾습니다. 1반항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가 얼마야? 2배냐? 2배. 맞아? 몇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합 바로 간다. 합을 구하세요. 합은 합공식 아직 못 외웠죠? 제가 써줄게요. 합공식 여기 책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합공식은 공비가 2지.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하는 김에 외워. 이쪽도 공비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서의 차이는 항이 몇 개임? n개임. 이것만 지수에 써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앞자리에는 첫 번째 항 곱해주시면 끝. 이게 n번째까지 합입니다. 됐어? 그래? 분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5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총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2000보다 클 때를 찾으시오 하면은 n이 나와요. 5로 나누면 맞죠? 1 넘기면
야, 이건 손으로도 된다. 그지? 2의 10제곱이 얼마? 아, 10제곱이 아니지. 400일 넘어가는 거면. 2의 8제곱이 얼마? 256. 2의 9제곱이 얼마? 512. 따라서 n이 9일 때부터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9번째요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등식을 통해서 풀어봤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등식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나올 거라고.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였어요. 192쪽을 한번 보실래요? AN과 SN이라고 적힌 부분 보이세요? 아까 등차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아. 그 밑에 구조 봐봐. 구조에 적힌 것도 어때? 똑같아. 그지? 그냥 돌려막기 하는 거야. 등차냐 등비냐 덧셈이냐 곱셈이냐의 차이인 것뿐이고 수열이 나머지 풀이법과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이하게도 특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수업을 짠 게 등차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고 그 다음 등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는 게 아니라 섞어서 봤죠. 등차 등비 한 번에 배우고 특징도 지금도 등차 특징 등비 특징 섞어서 배웠잖아. 일부러 이렇게 제가 짜본 거임.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가 어떤 특징인지 비교할 때만 조금 헷갈릴 뿐이고 이해는 이게 더 빠르게 될 것이다. 이게는 193쪽은 아까 얘기했죠? 지금 당장 할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이 원리합계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다. 도대체 이게 어떤 유형이길래 등비수열의 제일 마지막 9번 유형 그리고 발전 유형을 꿰차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이따가 문제 풀다가 한번 저한테 갖고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보여줄게요.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궁금하지 않으면 학기 중에